네, 지금 중국의 비제조업 PMI 지수가 나왔습니다. 발표가 됐는데요. 55.6을 기록을 했고 지난달에 54.5를 상회를 했을 뿐만 아니라 예측치도 역시 상회를 했습니다. 비제조업 부문에서는 조금씩 중국의 경기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들도 그렇고요. 중국 쪽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들도 대다수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연일 이제 증시가 사상 최고치 경시를 그렇습니다. 이어나가고 있는데 우리 증시 왜 이렇게 아직도 소외되고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형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동안 환율에 대한 첨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오늘도 역시 환율 굉장히 높이 올라가면서 시장도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리스크도 있죠. 현재 시장에 대한 판단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개선이 되고 있는 건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회복 사이클에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속도가 좀 문제죠. 일단 네. 그 정부에서도 이제 그 기재부에서도 올해 이제 경기 전망을 할 때도 속도에 대해서 일단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도 좀 했었고요.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그렇게 강하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 중국의 PMI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는 호조를 보이곤 있긴 하지만 그런 어떤 서비스업보다는 중국의 어떤 성장률의 모멘텀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은 아직까지는 투자 쪽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중국의 투자 관련 지표들이 그렇게 썩 회복 사이클을 좀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중국 정부의 정책 자체가 투자 쪽으로는 계속 이제 긴축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성장률을 어떤 탄력적으로 이끌어주는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못하고 있고요. 물론 미국 쪽이 회복되는 건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앞으로 미국 경제 회복세는 좀 더 탄력이 붙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네. 아무래도 한국 경제 영향은 중국 쪽이 좀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 모멘텀 제공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멘텀은 제공은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중국 경제 역시 순환적인 측면에서는 회복 사이클을 보이는 것은 맞기 때문에 속도가 좀 더디다 할지라도 회복 사이클에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국내 주식시장의 경제도 네. 점진적으로는 속도는 기대에 좀 미치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점진적으로는 회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는 쪽으로 네.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북한에서 계속 관련한 소식들이 계계속 나오고 있네요. 앞에서도 이제 속보로 이제 하단으로 이제 보여드렸었는데요. 네. 추가적인 내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으로의 통행 금지, 입경을 금지하고 남측으로의 귀환만 허용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 측에서는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을 빨리 정상화해야 된다라고 이제 의견을 내놓고 네. 있는 상황인데요. 또 이러다가 또 주식시장에 북한발 리스크가 또 한 번 부각되는 건 아닐지 그렇습니다.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자, 수급 좀 확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연일 들어오던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슬금슬금 이제 매수 강도를 줄이고 있고요. 또 어제는 또 대규모 팔자를 보이기도 했고요. 외국인은 여전한 것 같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그 3월달 외국인이 좀 많이 팔았죠. 2조 원 이상 유가증권 네. 시장에서 순매도를 기록을 했는데 외국인 매도의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그 이머징 마켓 펀드에서 환매가 좀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다행히 이제 환매 규모 자체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공모 펀드, 그러니까 해외 공모 펀드 쪽으로의 환매는 그 규모가 좀 줄었고요. ETF 같은 경우는 추가 환매는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외국인 매도 강도도 그렇게 3월보다는 3월 후반부터 어느 정도는 진정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다시 조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공격적인 매도 이런 여부보다 언제쯤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로 전환될까 이런 부분들이 관심일 텐데 매수 전환 시점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불투명하긴 합니다. 일단 이머징 마켓 쪽의 어떤 시장 전망 자체가 좀 개선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4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에 들어가게 되는데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어닝 시즌 쪽에서 어떤 모멘텀이 제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어닝 시즌 모멘텀이 긍정적으로 바뀔 경우에는 외국인 동향도 좀 바뀔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한 가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정부의 이제 경기 동화 대책이죠. 추경 편성과 같은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이 이제 곧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어떤 모멘텀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동향 같은 경우는 지금 자체 당장 순매수 전환 여부를 좀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모멘텀 측면에서 그러니까
향후에 대기하고 있는 시장 모멘텀 측면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기관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수급 견인력은 좀 약화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어제 국내 기관 매도가 상당 부분은 STX 사태라는 어떤 돌발적인 요인에서 좀 비롯이 된 것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매도를 할 가능성은 많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STX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추세적인 매도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미국 자동차 판매 건수가 발표가 됐죠. 뭐 4개월 만에 8포인트를 다시 넘어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연간으로 따져보자면 작년 이맘때쯤엔 9%를 넘었었거든요.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현대차가 네. 이제 그 3월달 미국 시장 점유율이 2월달보다 좀 늘었어요. 네. 긍정적이긴 하지만 작년 3월달 수준에 비해서는 한 0.3%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네. 기아차는 점유율이 여전히 좀 부진한 상황이고요. YOY 증가율도 현대차도 한 마이너스 2% 정도, 기아차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4% 이상 감소를 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의 판매 어떤 그 수치는 네. 긍정적인 것으로 일단 보기 좀 힘들 것 같고요. 가장 큰 원인이 그러니까 그 미국 업체들이 가장 선전을 하고 있고 일본 네. 업체들은 어느 정도 선전을 하고 있고요. 한국 업체들이 좀 부진한 상황인데 한국 업체들이 부진한 가장 큰 이유가 모델이 좀 노후화됐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 이제 중형차 세단 모델이 연수 기준으로 지금 올해 이제 마지막 연차에 해당을 하게 되고요. 2014년도 내년도에 이제 신모델이 런칭을 하기 때문에 네. 신모델이 런칭하기 전까지는 판매가 다소 좀 부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형차 쪽 말고 다른 라인업에서 일단 그 신차가 출시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가 이제 5월달에 그런 그 요인을 좀 갖고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가장 큰 볼륨 모델에서의 어떤 네. 신차 효과가 거의 상실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 자동차 주식에는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 요인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중 지속이 될 수 있는 요인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너무 큰 기대를 갖기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점검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이제 허락하지 않네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